네, 안녕하세요. 방구석 도슨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전시는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되는 미셸 들라크루아 작가의 파리의 벨 에포크입니다. 미셸 들라크루아라는 작가도 생소한데 벨 에포크라는 단어 역시 생소하시죠? 그런데 이 미셸 들라크루아 작가님과 벨 에포크라는 시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벨 에포크란 프랑스어로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뜻입니다. 1890년대부터 1920년대 사이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 전체가 전쟁 없이 가장 평화로웠던 시기를 말합니다. 이 시기 유럽은 수세식 화장실부터 기차, 그리고 비행기 등과 같은 숱한 과학기술이 진보하며 경제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만 하면 뭐에 먼저 가장 투자해요? 의식주 외의 것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프랑스 역시 1890년 이전 나폴레옹 전쟁 당시에는 부유층의 전유물이었던 예술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사람들 사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미술 아카데미의 성지인 프랑스는 수많은 어린 예술가들의 집합소가 되었고, 이때 인상주의의 모네부터 이체파, 피카소까지 다양한 예술사조가 이 프랑스에서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미셸 작가님이 이 벨 에포크 시대에 활동한 작가님이시냐? 놀랍게도 그것은 아닙니다. 작가님께서는 벨 에포크 시대가 막이 내린 지 자그마치 20년이나 지난 1933년에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작가님의 그림도 그가 겪었던 유년기인 1930년대 후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께서는 부모님과 함께 파리에서 나누던 어렸을 적 추억들이 매우 소중하셨대요. 그가 살았던 유년기가 정확히 벨 에포크 시대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에게 있어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작가님에게만큼은 벨 에포크, 아름다운 시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작가님의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재미있는 포인트를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체로 눈이 내리고 있거나 추운 겨울 혹은 밤입니다. 여러분, 올해 들어서 눈도 자주 내리고 한파도 계속되고 있죠? 너무 추워요. 이런 겨울날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떠세요? 저는 해가 짧은 겨울날이면 종종 외로워지거나 괜시리 센치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중충한 겨울보다는 화창한 봄이나 여름날을 선호하는데, 작가님 작품을 계속 보고 있다 보면 서릿한 눈발도 포근해 보이고 밤에 수놓아져 있는 불빛들도 따사롭게 느껴집니다. 사실 작가님이 태어난 1930년대는 세계 1차 대전 이후 프랑스 대공황이 찾아온 시기였고, 그가 청소년이 된 1940년대에는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해 피난을 떠나야만 하는 시기였습니다. 어찌 보면 태어나자마자 추운 겨울이 그에게 덥석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 작가님은 그런 암울한 시대 속에서 따뜻한 온기를 계속 발견하셨대요. 그리고 그런 긍정적인 마음들이 이 화폭에 가득가득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구독자님들과 함께한 지 근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하지만 20대가 왜 이렇게 고달픈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시련들이 밀물치듯 계속 밀려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시련을 넘고 또 넘다 보니 어느샌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이 점점 되더라고요. 나도 그랬어. 나도 참 힘들었었는데. 해결책보다는 때론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 건네는 위로가 더 와닿았습니다. 미셸 작가님 역시 제가 그랬듯 힘든 유년기 속에서도 따뜻했던 추억들을 그림으로 그려내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더 큰 위로가 되어주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행복을 예찬하셨던 앙드레 프레즐리, 그리고 라울 디피 작가님이 생각나는 대목이기도 하네요. 그런데 앞선 두 분과 분명히 다른 점은 미셸 작가님의 그림은 좀 더 아기자기하고 일러스트처럼 오밀조밀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분들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입니다. 그림을 감상하다 보면 와, 프랑스로 여행 가고 싶다, 혹은 눈이 펑펑 오면 눈싸움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드실 거예요. 집순이, 집돌이이신 분들은 눈 오는 날 창밖에 눈을 감상하면서 와인을 따라 마시면서 방구석 도슨트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림 자체가 포근하고 따뜻해서 이 행복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행복이 배가 되겠죠? 평소 같으면 어떤 기법을 썼느니, 화풍이 어떠니 등등등 배경적인 설명을 곁들였겠지만 이번 전시는 그냥 눈이 즐겁고 관람에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작품에 등장하는 소년과 강아지를 찾는 재미가 있으니 꼭 한번 찾아보세요. 일각에서는 이 소년과 강아지를 작가님과 작가님이 어린 시절 키우던 강아지라고 예측한대요. 답은 작가님만 아시는 걸로. 자, 작품을 모두 관람하시고 나면 이렇게 밖에 설치된 포토부스를 통해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저도 친구랑 사진을 찍었는데 벨 에포크 배경의 프레임이 제공되어서 더욱 특별했습니다. 다만 얼굴이 칙칙하게 나와서 그 점은 좀 실망스러웠어요. 전시 공간이 워낙 넓고 작품 수도 굉장히 많아서 절반 정도 보면 준비된 체력이 모두 덕날 거예요. 가기 전에 배를 빵빵하게 채워놓고 관람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특히 예술의 전당 근처에 위치한 봉산옥에서 오징어 순대와 시원한 막걸리 한 잔 추천드릴게요. 다음에 더 재미난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